그다음 외국인이 요 마이너스로 살짝 전환될 때, 전환될 때 시장이 이제 확 무너지기도 하고요. 요 전환되려고 할 때, 이때는 한 번 더 패닉 셀링이 나오고 올라가기도 하고, 플러스였다가 요 전환되려고 할 때, 전환이 되고 나서 시장이 좀 밀리고, 그죠? 그런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이 외국인 현선물을 활용을 할 때는 2년 차트로 보면 이 마이너스로 전환될 때, 요때도 그랬죠. 마이너스로 싹 전환을 할 때 좀 조심해라. 신기한 차트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조정을 좀 받았는데요. 나중에는 낙폭을 좀 회복하면서 끝나기는 했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 보면서 오늘 시장 한번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외국인 동향 한번 볼게요. 외국인이 주식을 한 7천억 팔았다, 그죠? 그리고 코스닥도 꽤 많이 팔았네요. 1,800억 이렇게 매도를 했고, 선물도 2,235 이렇게 팔았는데, 최근 동향 한번 볼게요. 일별 현황을 보시면 지금 이게 금융투자로 되어 있는데 외국인으로 바꿔보면 그 전에 6월 2일부터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수 들어오다가 16일, 17일 매도하는 듯 했다가 매도 조금, 그 다음에 왕창 매수. 그리고 나서 23일부터 이번 주 월요일부터 3,600억 매도, 4,400억 매수였는데 수목 해가지고는 한 6천억 팔았네요. 그런데 코스닥 되게 많이 팔았다, 그죠? 코스닥을 3천억이나 팔았어요. 그리고 또 이쪽에 보면 선물 계약에서 선물은 언제부턴가 계속 이렇게 매도를 많이 잡고 있었네요. 매도를 많이 잡고 있었고, 선물 금액으로 따지면, 그죠? 20일 날 1956억 매수를 제외하고는 계속 1800억, 1300억, 2500억, 9000억, 1500억, 7700억, 2300억. 이렇게 매도를 지금 잡고 있습니다. 콜옵션, 풋옵션도 한번 볼까요? 대거 매수 한번 118억 하고, 요때였던 것 같은데요. 외국인의 옵션 포지션은 약간 상향 조정을, 가두리 포지션을 상향 조정한 것 같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그전에는 이렇게 콜옵션을 막 때리고 풋옵션도 마구 때리면서 양매도 포지션, 가두리 포지션을 만들었다가 여기서 선물도 대거 선물 한 2천억 매수하고 콜옵션을 꽤 많이 샀었습니다. 이런 모습이었고요. 선물하고 합쳐진 저희가 외국인 현선물 합쳐서 보는 것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 채슬리 AI 들어가서 잠깐만 한번 볼게요. 채슬리 AI를 이제 활용하는 법인데요. 접속해서 보면 여기에 외국인 현선물 동향이라고 있잖아요. 그 외국인 현선물 동향을 보면 이게 외국인 현물과 선물을 합친 거예요. 합쳤는데 당일에 외국인 현선물을 표기를 하면 이게 삐쭉삐쭉 해가지고 이 추세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25년 전, 아니 20년 전에 선물을 갖다가 하루에 한 달에 막 2조 3조씩 매매했다 했잖아요. 그때 이 외국인들하고의 쩐의 전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외국인 매매의 어떤 패턴이라든지 외국인 매매의 추세 이런 걸 좀 알 수 있을까 해서 외국인 코스피 주식 매수와 외국인의 코스피 200 이 지수 선물의 매매를 합쳐서 제가 20일 이동평균선을 만든 거예요. 여기 보면 제가 여기다가 이동평균선까지 만들어 놨거든요. 이 그래프를 보면 최근 1년 동안 동향을 보면 이번에 요때였죠. 트럼프 관세 때 그 전에 외국인의 현선물이 여기
매수로 전환되려고 했다가 그러고 나서 다시 확 빠집니다. 그죠? 트럼프의 관세로 가장 타격을 받는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우리나라처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겠죠. 네, 이러면서 이제 큰 폭으로 이제 빠졌다가 그러고 나서 트럼프가 4월 9일 날 핸들을 확 꺾으면서부터 올라왔었잖아요. 올라왔는데 외국인 현선물이 플러스로 전환을 여기서 했고요. 외국인들의 매수가 쭉 들어오면서 지수가 더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주식은 계속 사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 외국인 현선물이 참 좋은 게 보시면 빨간색이 이 막대 그래프가 계속 빠지고 있었다. 그죠? 이때부터 6월 11일 이후로 쭉 이렇게 빠지고 있었네요. 빠지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코스피는 계속 올라가고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이 외국인 현선물 이거 2년, 3년 그리고 이 기간별로도 자세하게 설정을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이 요 마이너스로 살짝 전환될 때, 전환될 때 시장이 이제 확 무너지기도 하고요. 요 전환되려고 할 때, 이때는 한 번 더 패닉 셀링이 나오고 올라가기도 하고, 플러스였다가 요 전환되려고 할 때, 전환이 되고 나서 시장이 좀 밀리고, 그죠? 그런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이 외국인 현선물을 활용을 할 때는 2년 차트로 보면 이 마이너스로 전환될 때 요때도 그랬죠. 마이너스로 싹 전환을 할 때 좀 조심해라. 이래 마이너스로 전환하면서 요때도 확 빠졌었잖아요. 이게 작년에 아마 8월 5일이었던 것 같네요. 자, 지금 6월 이제 말이 됐는데 7월, 8월 어떻게 될까? 23년도 홀수해의 7월 달에도 외국인은 여기 보면 파란색으로 그죠? 현수물 합계가 마이너스였었다. 그죠? 그리고 작년 7월 이후로 볼까요? 이때 한 8월 달부터 외국인 현선물이 마이너스로 확 들어갔기 때문에 3년치로 볼까요? 23년 그죠? 이때 6월 말부터 마이너스로 들어갔었네요. 근데 이때도 마이너스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6월 25일이 그때 고점 치고 이때는 6월 25일 고점은 21년이고요. 이때 지수가 다시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8월 1일 언저리가 고점이었었네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 현선물 다시 크게 보면 여기서 외국인의 매도가 조금만 더 나오면 외국인 현선물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수도 있겠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난 구간에서는 약간 캄다운 해야 되는데 외국인의 현선물을 보니까 조심은 해야 되겠다. 딱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죠? 네. 오늘 신기한 차트 분석하면서 이 외국인 현선물을 이 지표를 잘 찾아본 것 같네요. 그럼 본 김에 외국인의 옵션 포지션은 어떻게 되는가 다시 한번 볼게요. 외국인의 옵션 포지션이 얘네들이 이렇게 가두리를 만들어 놨는데 이게 저 위에 있는 콜옵션을 많이 때렸다. 그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정도로 가파르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가파르지는 않았는데 보니까 오늘 6월 26일 이 밑에서는 노란색이 지금 6월 26일인데 보세요. 이 가팔라졌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올라가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야 하면서 이 444 이상 콜옵션을 되게 많이 떨었네요. 444면 3,300 정도 됩니다. 워낙 이번에 올라오던 힘이 강하다 보니까 이러다가 뭐 3,300 바로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도 들었는데 사실 외국인은 콜옵션을 더 마구마구 때리면서 2위에까지는 안 갈 거야 라고 콜옵션을 많이 때리다 보니까 복권을 더 팔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복권 수익이 더 커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만기에 이대로 끝나면 183억, 여기서 끝나면 183억. 지금은 지수가 여기거든요.
네, 다시 위에 걸 보면 되겠네요. 예, 여기에 지금 딱 갖다 놨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여기서 좀 더 빠져서 끝나도 되고 조금 더 올라서 끝나도 돼요. 근데 이 포지션만 보면 약간 더 올라서 끝나도 괜찮아. 예, 그런 상황이다. 그죠? 자, 최대 이익이 나는 구간은 433이니까 434. 434면 3200에서 3210, 3210 정도로 끝나면 네, 가장 이익이 많이 납니다. 반대로 좀 떨어져도 397 언저리, 397에서 398이면 2950 정도네요. 2950. 네, 그 정도에서 끝나도 괜찮아. 이렇게 포지션을 만들어 놨습니다. 저는 예전에 제가 한 1000억 정도로 한 25년 전에요. 신한투신에서 한 1000억 원으로 요 옵션 볼 트레이딩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발로틸리티 이를 잡아먹는 매매에 대해서 이 볼 트레이딩이라고 하면서 이런 매매를 많이 해봐서 이런 지금 포지션이 페이오프 그래프가 나오려면 뭘 많이 때리고 뭘 샀는지 그게 이제 제 머릿속에는 바로바로 들어오는데 아마 그냥 주식 우리 인턴분들 중에서는 우리 펀드 매니저들도 잘 모릅니다. 옵션 이런 거는 잘 모르니까요. 아, 나는 지금 저거 이해가 안 되는데 하면서 너무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외국인이 저런 포지션을 만들어 놨구나. 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외국인의 적들의 동향은 이런 상황으로 지금 돼 있구나. 예, 그러면 되고 그러면 외국인들이 저 가두리 포지션을 컨트롤할 때 뭘로 컨트롤할까? 이 삼성전자가 지수에 대한 영향이 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얘네들이 전자를 가지고 컨트롤을 할 것 같아요. 전자로. 그래서 전자가 어제 교수형 패턴이 딱 나오더니 오늘 이렇게 밀렸습니다. 자, 이렇게 밀렸는데 이 봉을 다 합쳐서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주봉으로 보면요. 주봉으로 보면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너무 실망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전자가 가면 또 다른 것들이 빠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자마저 올라가면 와, 지수가 폭등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전자가 가니까 다른 것들이 막 빠지지 않습니까? 그죠? 자, 오늘 기존의 주도주들도 좀 많이 밀리긴 했는데요. 일단 많이 오늘 같은 날도 오른 거 한미반도체가 일봉 여기 일봉 띄워놓고 여기는 월봉을 띄워서 보겠습니다. 한미반도체가 워낙 이제 미국에서 반도체 AI 쪽이 강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한미반도체가 이렇게 반등에 쭉 들어갔고 누가 사는 거 봤더니 연기금이 최근에 쭉 샀네요. 근데 외국인은 계속 때리고 있습니다. 서로 맞잡고 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샘CNS, SKC, 현대미포, 조선이 어제 많이 밀리는 듯 하더니 오늘 다시 또 땡겨놨네요. 하이닉스, 이번 최고의 대장주 중에 하나죠. 저점 대비 80% 올랐네요. 여기 양봉, 월봉으로 보면 네. 엔비디아보다도 훨씬 강해요. 그죠? 하이닉스가. 자, 그리고 DOU가 좀 올랐네요. 어제 많이 빠진 것 같았는데 이런 모습이고 DOU도 이렇게 월봉 보면 일단 상승 추세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수페타시스 다 올라왔네요. 그때 이 주주가치 무시하고 이런 걸로 확 빠졌다가 참 그죠? 이 이수페타의 참 그 엔비디아 향으로 들어가는 그런 고부가 가치 PCB인가요? 뭐 그런 걸 함에도 불구하고 참 그런 주주가치 훼손하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빠졌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밑에서 이렇게 못 견디잖아요. 올라가다가 또 이렇게 밀리고 이 권리락도 있고 그죠? 증자의 권리락. 참 이런 부분은 아쉽습니다.
자, 파마리서치가 다시 힘을 쓰면서 올라오는데 분할에 대한 부분에 제동이 걸리는 걸 기대하는 부분도 있는 건지. 가버넌스 포럼에서 파마리서치 부당한 인적 분할 계획 철회해야 된다. 자꾸 이런 압박이 가고 있죠. 기업 가버넌스 포럼 파마리서치 분할 계획 구조적 갈라치기로 해서.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월봉이고 요거는 일봉입니다. 한솔케미칼 삼성전자가 오르면 그죠. 한솔케미칼이 베타가 삼성 곱하기 2 레버리지와 비슷한 주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꾸역꾸역 올라가고 월봉 모양습도 좋네요. LG화학 반등을 모색하고 있는데 일단 이 월봉상의 5개월 이평을 뚫어줘야 됩니다. 타이거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 119% 났네요. 그때 이 바닥 대비해서. 이거는 레버리지군요. 어쩐지. 지수가 어떻게 종목보다 더 오를 수가 있지. 순간 제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레버리지입니다. 요거죠. 타이거 미국 필반 지수 57% 올라 있습니다. 현대 로템 셀 신호 나오고 살짝 반등이네요. 그리고 삼양식품도 셀 신호가 나왔네요. 보니까. 자, 그 다음에 좀 많이 빠진 거 더 볼게요. 오늘 신문 기사에서도 다뤘듯이 카카오뱅크. 이거는 일봉상의 차트 모양으로 보면 장악형 음봉이 나왔어요. 장악형 음봉. 주봉도 한번 잠깐 볼까요? 주봉은 여기서 조금만 더 빠지면 이게 비석형이 돼버리죠. 비석형이 되고 이 주봉상에 최소한 그전 양봉의 이 절반 가격 29,800원이 깨지면 안 되거든요.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그 다음에 카카오도 한번 보겠습니다. 더 이상 밉상 주식 아니다 라고 한 요때쯤 했었다가 쫙 오르더니 지금 이런 모습이 나왔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봉으로 여기 중간 가격 한 58,500원을 훼손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떨어지면 또 매수세가 또 들어올 겁니다. 네이버도 빠졌는데 네이버도 똑같아요. 주봉으로 보면 지난주 거래 많이 실리면서 받고 올라가다가 요 정도 밀린 거는 주봉상으로 보면 괜찮습니다. 그죠? 요 정도 떨어졌을 때 이 24만 원을 얼마나 지지하는가.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이 이틀 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아마 영향을 받는데, 그 스테이블 코인이 큰 하나의 또 테마로 자리를 잡는다면 모양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죠? 컵 위드 핸드.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증권은 좀 이격이 과해서 약간 이제는 좀 쉬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워낙 이 올라오던 힘이 세고 펀더멘털이 좋아가지고요. 조정을 받아주면 좀 감사하고요. 일단 약간 이격 조정 차원에서 약간 옆으로 기는 조정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덱스 증권 뭐 똑같죠. 그리고 현대중공, 한화오션, 두산 에너빌리티. 이제는 좀 아시겠죠. 이 일봉만 쳐다보고 있으면 여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항상 주봉하고 같이 봐야 된다는 거. 주봉에서 거래가 실린 그런 장대 양봉이 있었을 때 보면 이런 모습도 마찬가지죠. 그죠? 이게 그 43,450원에서 요때 확 밀리면서 39,000원까지 가거든요. 한 10% 빠집니다. 고점 대비 10% 빠지면 엄청 후달리잖아요. 근데 여기 절반 가격을 훼손 안 하잖아요. 훼손 안 하고 여기 5주 이평선이 올라오니까 여기 딱 부딪히고 또 빵 올라갑니다.
뭐 얘기하면 또 막 쭉 다 보고 싶긴 한데 시간이 많이 또 흘러가기 때문에 오늘 신기한 차트 분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평화롭고 안전한 퇴근길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